안녕하세요. 온통보감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규소 패치와 파스를 활용한 건강관리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규소와 유황을 함유한 이 규소 패치를 만성 소화장애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그 건강관리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위 건강이 안 좋다 할 때 대부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것 같아요. 대개는 속이 쓰리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론 이것은 속이 쓰리다고 해서 다 위산 과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속이 쓰린 것이 아니라 위산은 적당히 나오는데 일단 위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이제 속이 쓰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이 쓰리다 그러면 무조건 그 위산 분비 억제제 이걸 드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데 위산 분비 억제제를 너무 장기 복용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위산 자체가 적어지면서 정말 만성 소화장애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위산이 너무 많아서 역제제를 써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것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쓰리다고 해서 무조건 위산 분비 억제제 이게 아니라 그럴 때 한번 이런 이제 패치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방법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위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화장애를 돕는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위산이라는 것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위벽도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로서의 단백질만 소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위벽 자체를 얘가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소화시키는 것처럼 그런 건데,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의 위벽은 그 위벽을 감싸는 점액 물질을 동시에 분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액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위장 자체는 보호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 이제 위산이 분비되면서 음식물에 있는 단백질만 소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위벽에 염증이 생겼어요. 점액 물질이 좀 적어지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거기에 이제 위산이 닿으면서 속이 쓰리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 점액 물질이 풍부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평소에 내가 막 눈이 건조하고 입이 건조하고 목이 막 자꾸 마르고 건조하신 분들은 내가 어떤 이렇게 그 점액질 물질이 굉장히 부족한가 보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영양 섭취를 통해서 이런 항상 내 몸에 이 점막들이 촉촉하게 유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럴 때에도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산과다뿐만이 아니라 이제 평소에 속이 쓰리고 이 점막 건강이 좋지 않을 때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상완, 중완 이랬는데 이 완자가 밥통 완자예요. 그래서 명치에서부터 우리의 위장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치에서부터 배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중간 부위, 여기가 밥통의 중간, 그러니까 위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위가 바로 혈자리 이름으로 중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명치와 중환의 그 사이, 여기를 또 상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윗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치 아래 상완, 중환 이 부위에다 이렇게 침 대신에 붙이면 되겠고요. 자, 내관이라는 것은 이 팔에서 이 손목이 있잖아요. 손목에서 이 손가락 2개만큼 올라간 자리, 이 부위를 내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정 가운데 이렇게 2개 올라간 이 부위를 내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되게 뭐 허리 아플 때 어깨 아플 때 혈자리 이름 알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내관은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라서 알아두면 좋으세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는 혈자리라서 이 내관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괴라는 혈자리는 어디냐면 가운데 손가락에 이 2번째 마디, 이 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 쓰리고 평소에 좀 배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좀 자극을 해주면 좋다는 건데, 여기에다가 팥을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하나 붙여볼까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붙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내관에다 한번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른 파스로 붙인다 할더라도 그때 그 크게 붙이지 마시고 항상 큰 거랑 작은 거에는 효과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둔하게 두드리는 거랑 좀 예리하게 두드리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 파스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그걸 좀 작게 잘라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손에서는 내관, 중괴 말씀을 드렸고요. 다리는 제가 별도로 이따 몰아서 혈자리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족삼리는 대부분 알고 있는 혈자리일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직이나 공손, 내정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족태음 비경이나 아니면 족양명 위경, 경락으로 보면 그 경락에 있는 혈자리들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몰아서 제가 직접 이렇게 다리에서 짚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속쓰림도 위험에서 비롯되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건강검진 하러 가서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위험이 있다 소리는 들으실 거예요. 거의 절반 이상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거고, 이제 이게 좀 심해지면 위축성 위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장상피 화생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될 텐데,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속이 쓰리고 아프다, 염증이 있다 했을 때 상완, 중환 설명을 드렸죠. 명치와 배꼽의 정중앙을 중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환과 상완, 그 명치의 중간을 다시 상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환과 배꼽의 중간, 거기를 하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 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자리자리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내관은 공통적으로 아까 위상과다에서처럼 내관에 붙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손에서 합곡혈. 합곡혈은 다 아시죠? 자, 합곡혈은 어디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엄지와 검지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만나는 혈자리. 곡이 계곡이거든요. 모이는 자리. 그래서 여기가 합곡이에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될 때, 배가 아플 때 언제든지 우리 똑같은 말인가요? 소화 안 될 때, 머리 아플 때, 이럴 때 합곡혈 쓰잖아요. 자, 그 합곡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신경이 쭉 내려오다가 목에서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 그러니까 목 경추 디스크다 그러면 목에서 팔로 내려가는 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다 그러면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은 어디로 가냐? 그랬을 때 그것들이 다 내부 장기 쪽으로 들어가서 장기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등 쪽에서 비수, 위수 또는 비유, 위유 그러는데 비장 기능과 위와 관련된 그런 혈자리예요. 근데 이것이 그 등의 한 가운데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막 등 두드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위가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안 좋을 때 실제로 반응이 여기에 나타나서 등이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등이 아프지 않아도 반사적으로 아는 거죠.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 속이 좀 편안해진다는 걸 경험적으로 느끼시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비수와 위수 이쪽 부분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자리를 정확하게 막 밀리미터, 센티미터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반응점 이렇게 척추의 그 중간 부위를 눌러서 그 바로 옆에 부위에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리 쪽에서는 아까 족삼리 이제 여기에서도 위상과다에서도 나왔죠. 그 다음에 양구라는 혈자리가 있고요. 공손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따가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하수라는 것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막 위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늘어나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아래로 처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근데 평소에 음식을 많이 먹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나는 많이 먹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위하수에 걸려 있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위장 자체도 근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을 평소에 잘 못 드시고 하는 분들은 많이 마르고 그러면서 근육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육이 힘이 없어서 막 이런 데 만지면 이렇게 종이, 막 얇은 종이 만지는 것처럼 이렇게 힘이 없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근육에 힘이 없는 경우에 이 위장근이나 아니면 내부 장기 근육, 내장근들 또는 혈관 근육 이런 것들이 튼튼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장벽 자체의 그 근육으로 혈액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 평활근이 약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그리고 너무 이제 소화장애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제 그 지방도 없잖아요. 내장 지방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은 안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방도 우리 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니까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의 막 0에 가까울 정도 1 이하로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지방이나 내장 지방이 전혀 없다 보면 몸에서 받쳐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벽이라든지 이 내부 장기들 그 근육 자체도 힘이 없고 그걸 받쳐주는 공간에 비어있는 곳에서 받쳐줄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위가 밑으로 처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래로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얼굴 근육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밑으로 처지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위장벽이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위가 하수되면 무슨 문제가 있나? 내려가도 위장 운동만 잘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위가 원래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위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면 이 둥근 상태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둥근 풍선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위가 이렇게 주물르면서 운동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런 상태로 밑으로 길게 처져 버리면 이 운동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되면 그냥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계속 배를 막 문지르고 싶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제 위하수가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폭식이라는 과식하는 습관 이런 것도 피해야 되지만 또 평소에 많이 말랐던 분들은 살을 찌우고 근육의 어떤 힘을 키우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과는 이제 별개로 어쨌든 위하수 증상이 있었을 때 또는 장하수 증상이 있을 때 이제 관리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 보면 상완, 중완 이 부위 이제 다 건드려 주는데 거기 말고도 옆에 늑골이 있는 곳을 건드려 준다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혈자리 이름으로는 뭐 제위, 그 다음에 건리, 위락 이렇게 혈자리 이름들이 있는데 너무 어렵죠? 저도 사실 이 혈자리를 잊어버렸어요. 혈자리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복부 중앙 부위를 이렇게 쭉 풀어주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의 관원은 어디냐면 배꼽 바로 아래예요. 그래서 배꼽에서 한 1cm, 1.5cm 나온 그 부위를 기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손가락 4개만큼 이렇게 내려온 자리를 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전이라고도 하죠. 그 부위. 그래서 이렇게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일자로 쭉 붙여주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옆에 간이나 췌장이 있는 그 부위에다 이제 붙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뒤에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한번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위, 그러니까 배의 복부랑 이제 중앙 부위랑 그 옆에 측면 부위랑 풀어준다. 그리고 이제 이 족삼리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위상가다, 위염, 위하수에 대해서 이제 혈자리를 좀 사용하는 혈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어렵죠? 자,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제가 소화장애라고 했어요. 평소에 배가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이게 간이 안 좋다는 게 뭐 간경화나 뭐 간염이나 꼭 이렇지 않더라도 소화장애 있는 분들은 되게 이게 간 기능이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간까지 다스려주면 좋다 해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명치예요. 명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다 붙이진 않았지만 중앙 부위를 따라서 이제 배꼽이 있으면 여기가 앞부위 맞죠? 자, 배꼽 위에 중완과 상완, 하완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꼽에다가도 붙이면 되세요. 배꼽이 신골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꼽에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배꼽 밑에
기해가 있었고 관원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배꼽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정확하진 않네요. 배꼽하고 명치의 중간이 중안인데 조금 위로 올라갔네요. 어쨌든 중안 부위, 상완, 하완, 그리고 배꼽,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천추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추혈 이쪽 부위에다 붙여주면 장운동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장운동이 같이 잘 돼야 우리가 먹은 걸 흡수하고 내려보내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추혈에 붙여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배꼽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늑골 맨 하단 부위에서 여기에서 이 배꼽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한 3분의 1 지점, 여기가 이제 췌장을 자극해주는 자리예요. 그 췌장에서 소화효소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췌장을 자극해주는 이 부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간 부위예요. 간이 이쪽 오른쪽에 있잖아요. 이 간을 이 늑골이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이 이렇게 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늑골이 있으면 그 하단 부위에 이렇게 한 3등분 해서 이쪽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늑골 사이사이를 조금 눌러보시면 좀 이렇게 아픈 데가, 압통점이 있어요. 그럼 그 부위에다 그 갈비뼈와 갈비뼈 그 사이에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꼽과 이쪽 서해부라고 하죠. 이쪽을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제 한 3분의 1 지점인가요? 여기께가 이제 맹장이 있어요. 소장에서, 여기에서는 이 그림으로 봐서는 이쪽 부위겠네요. 소장에서 대장으로 연결되는 부위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관원, 그 배꼽, 바로 이제 배꼽에서 이만큼을 내려오면 관원이라고 했죠? 그 밑에 여기, 이렇게 붙여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양쪽으로 있고요. 여기 붙였고, 여기 양쪽으로 이렇게. 요 정도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의 복부에 위염이나 위하수라든지 아니면 위상과다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절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왜 붙였냐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이 위산이 좀 역류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잘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럴 때 이쪽 이렇게 양유두 사이 여기 전중혈에다 붙이는 이런 방법이 있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내관혈자리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요 팔꿈치 안쪽에서 여기랑 여기에 정중앙 부위,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기 중환하고 상통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붙이는 거 뭐고 막 지금 너무나 급한 환자가 있어요. 집안에 막 이제 어디 외출을 했는데 거기서 막 배 아파, 막 힘들어요. 근데 그때 막 배 걷어 붙이고 막 뭐 붙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디를 사용하시면 되냐면, 자, 여기와 여기에 정중앙 부위, 요거를 정중앙 부위면, 자, 이렇게 여기와 여기에 정중앙 부위, 여기에다 이제 제가 붙였는데요. 그런데 이거 붙일 겨를도 없다. 그러면 여기를 그냥 사정없이 누르는 거예요. 이거를 약간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눌렀다가 너무 아파하면 조금 떼주고, 눌렀다가 아프면 떼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통증이 좀 가라앉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굉장히 유용한 혈자리거든요. 여기가 복통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혈자리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 아까 이 척추의 어떤 중간 부위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눌러서 압통점을 찾아서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되게 소화장애 있는 분들이 가슴이 답답해 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심수혈이라고 해서 흉추 세 번째, 그러니까 목 경추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좀 상부 흉추에다가 등 좀 위쪽에다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부터 이렇게 좀 눌러서 위에 이 부위다 붙여주시면 좋고요. 이거는 그 머리카락이 나는 그 발제 바로 밑에 거기다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 힘들다. 그러면 이거 등 한가운데 하고, 요거 복부에다 붙이는 거. 이렇게 복부 중앙선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간 쪽에다 붙이는 거, 요 정도만 습득하셔도 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응용을 하면 이렇게 췌장 부위에다 붙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장 운동이 잘 되게 이것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다. 요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요 정도면 이해를 하시겠죠? 자, 이제는 다리 혈자리를 별도로 짚어드려 볼게요. 자, 이제 설명드렸던 그림에 나오는 그 다리에 있는 혈자리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족삼리는 이 무릎에서 이만큼 내려온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정갱이뼈라고 하죠. 요 바로 옆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조금 아프시죠? 여기다 붙여드릴게요. 이게 족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기는 이쪽 안쪽이에요. 이 정갱이뼈 바로 바깥에 있었다면 이번에는 이쪽 안쪽, 여기 족삼리보다 조금 내려와서 이쪽으로 잡으면 되시고요. 여기, 자, 지기, 이렇게. 이거를 그 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쪽 뼈를 이렇게 짚어 내려가다가 좀 아픈 데다가 이렇게 붙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세요. 제가 늘 혈자리 얽매지는 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공손. 그 다음에 공손하고 내정이 있는데요. 내정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 발가락으로 치면 두 번째 발가락, 세 번째 발가락 그 사이에서 올라간, 그 사이에서 이렇게 손으로 짚어 올라가다가 쏙 들어가는 자리, 그 자리를 내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조경명 위경이 거의 끝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손이라는 것은 요 안쪽, 이걸 엄지발가락 그 가장 볼록 나온 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발 전체로 봤을 때 제일 쏙 들어간 이 부위의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볼록 나온 데서 이렇게 손으로 훑어 들어가서 여기에 딱 중간, 여기에다 붙이면 이게 공손 혈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상가다에서 또 왼쪽 그림에 보면 여태라는 게 있죠. 여태는 내정의 연속선인데 이 두 번째 발가락 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 여태라는 혈자리인데 이게 조경면 위경이 끝나는 자리예요. 거기에다 이렇게 붙여주면 되세요. 여태, 내정, 공손, 지기, 족삼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무릎 위로 이제 올라가 볼게요. 이제 혈자리 하나 남은 것 같죠? 자, 양구가 있는데요. 양구는 여기에서 뭐 이촌이다 그러는데 그냥 우리가 무릎 위에다 이렇게 딱 손을 얹었을 때 잡기 제일 쉬운 부분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쪽 안쪽은 혈해, 이쪽 바깥에는 양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될 때 이쪽에다 또 침을 놓으면 효과가 꽤 괜찮아요. 그래서 양구라는 것은 무릎에서 한 이제 2촌 올라간 자리다. 이렇게. 여기. 그래서 이렇게 주물러 준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꼭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사지 요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양구, 족삼리, 지기, 내정, 여태, 공손 이렇게 소화장애와 관련된 다리 쪽에서의 혈자리 짚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평소 만성 소화장애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교수 패치를 이 소화장애가 있을 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효과가 좀 신속하기도 하고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평소에 통증이 오기 전에 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불편하다 싶을 때 또 꺼내서 이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서 소외장애 또는 복통 극복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